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파괴이고 헌정 질서의 파괴이고 민주공화국의 전도입니다. 그깟 5년 정권 뭐 그리 대수라고 이렇게 겁이 없습니까? 이재명 대표도 법조인이시니까 본인의 억울함을 불체포 특권 방탄에 숨어서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응해서 본인의 무고함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민간인이 관저를 둘러보고 그다음에 국방부 영내에 위치한 육군본부 서울사무소를 둘러보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황당을 넘어 충격. 국방부 대통령실에 대한 이전을 결정한 거라면 국방은 진짜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최초의 그것이 논란이 됐을 때 제가 육군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결론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 CCTV 부분도 기본적으로 설계된 것은 30일 정도 기준으로 해서 덮어쓰기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글쎄요, 그걸 누가 믿어요? 나는 천공이 가는데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모르고 CCTV 그걸 믿지를 않아요. 국가대표 정치 뉴스쇼 5시 정치부회의 시작합니다. 도댕, 저 뭐 달라진 거 없습니까? 남자들이 들으면 굉장히 삐약할 질문인데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도댕을 위해서 과감하게 힐을 포기했습니다. 짠! 어쩐지 좀 목이 편안하긴 한데 뭐 아래 공기 좀 괜찮아요? 쉴만하죠, 네. 아래 공기도. 쉴만합니다. 네. 특별한 배로 감사드리고요. 어제 검찰이 민당 이재명 대표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죠. 네. 민당의 반발이 거센데 오늘 당 차원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물론 소속 의원들과 당협위원장 그리고 핵심 당원 약 2,500명이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옷과 목도리, 모자를 쓰고 윤석열 정권 민주말살 중단하라, 이재명 힘내라 등의 피켓을 들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윤 정권의 만행은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라고 나를 세웠습니다. 5년 정권이 뭐 그리 대수라고 이렇게 겁이 없느냐면서 뼈 있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에선 당당하게 영장 심사를 받아라 이렇게 압박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에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약속했던 점을 상기시켰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억울함을 국회에 불체포 특권 방탄에 숨어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면서 정정당당하게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조금 뒤에 뉴스픽5에서 짚어보도록 하고요. 국민의힘 전대 분위기가 아주 뜨겁다고 하는데 네. 달리 뜨거운 게 아니라 이 네거티브 때문에 뜨겁다라고 하죠. 네, 김기현 후보의 울산 KTX 역세권 투기 의혹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건데요. 안철수 후보와 김기현 후보가 정면으로 충돌한 겁니다. 안 후보가 1,800배의 시세 차익을 해명하라고 공세를 펴자 김 후보가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민주당식의 못된 DNA라고 맞받은 겁니다. 김 후보는 명백한 흑색 선전인을 한다면서 당 선관위에 엄중 조치도 요청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은 전담 마커 박마커가 줌인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국방위 전체 회의가 있었는데 네. 천공 관련 질의가 쏟아졌다고요. 네, 역술인이자 천공스승이라고도 불리죠. 천공이 대통령 관저를 답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천공이 육군 참모총장 공관을 방문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공관 방문설은 사실이 아니라는 육군의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근무했던 당사자에게 확인을 했다는 건데요. CCTV를 확인해야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30일 정도를 기준으로 덮어쓰게 돼 있어서 복구가 되는지 정확하게 모른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은 백반장이 정치 인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해줄 거죠. 네,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목소리가 좀 자신이 없긴 한데 일단 들어가서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 회의는 유 실장과 박마커, 유채거 그리고 백반장 그리고 남진우 수어통역사 정치부의 애청자 정혜원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어제는 제가 첫 진행이라 정신이 좀 없어가지고 제대로 챙기지를 못했는데 오늘은 정혜원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소통해 가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채거는 첫 발제니까 얼른 나가세요.
나가기 전에 저 질문 하나만 해도 됩니까? 안 하면 안 돼요? 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챙겨야 될 것 같은데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질문 드릴게요. 오늘은 우황청심환 챙겨 드셨나요? 이게 청심환을 좀 잘못 먹으면 정주를 내려놓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가족들만 다시 먹였습니다. 네, 오늘 청심환 대신 마법의 가운, 이 니트 가디건을 입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더 편안한 진행. 네, 어제도 편안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조국대. 네. 예, 뭐 좀 오늘 왜 안 나가 빨리 나가요. 이제 나갈게요. 예. 웃다가 못 나가면 안 되는데 제가 더 당황합니다. 지금 청심환 먹어야 돼요. 네, 자 이제 그만 떠들고요. 자, 그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유한울의 뉴스픽 5로 정치부 회의 시작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그 파장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24일이나 27일 표결하는 안을 두고 여야가 현재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죠. 민주당에서는 규탄대회를 여는 등 단일 대우를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비판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유한을 체커가 모두 모아서 정리했습니다. 류 실장이 아까 시작할 때 빨간 의자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내일하고 모레 이틀간 빨간 의자를 조익신 멘토에게 양도할 예정이고요. 조익신 멘토 좀 많이 도와줘요. 그리고 그 빨간색이 아니고 주황색으로 바꿨어요. 평소에 잘 안 보는 분이요. 네, 다정의 빨간 의자, 아니 주황 의자에 앉은 조대행이요. 첫 지시는 국회 상황실을 첫 순서로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어제 다른 사람이 좀 주황 의자에 앉을 가능성 없냐 이렇게 말을 해서 그런 거는 아닐 거고요. 국회 상황실이 첫 순서인 이유, 국회에 비상 상황이 생겼기 때문이죠. 네, 5시 하면 다정해 정의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국회는 계속 비상 상황인데 류정화 실장 오늘 개인 사정으로 비상 상황을 직접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 울체커가 준비한 특집 뉴스픽 5 바로 들어갑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농단대 사냥, 증거 부족 쪼개기, 표 단속, 50억 클럽 특검, 김만배 말고 윗선으로 잡아봤습니다. 모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관련 속보로 준비해봤는데요. 헌정사상 첫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 그 후 폭풍이 거세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숨가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1시간 간격으로 긴급회의와 규탄대회를 이어갔는데요. 이 대표도 모두 참석했습니다. 잡으라는 물가는 안 잡고 이재명 잡는데 국력을 소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데 쓰라고 권력 맡겨놨더니 야당 사냥, 정적 제거의 혈안입니다. 국가가 그리고 정치가 이렇게 망가져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네,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런다고 있는 죄가 없어지냐면서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이것은 사법적인 문제이지 무슨 규탄대회 한다고 해서 뭐 있는 죄가 없어지고 없는 죄가 있어지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자꾸 사법적인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와서 무슨 정치 탄압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재명 대표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려고 했던 분이고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 법적 시스템을 따르고 존중해야 될 분 아닙니까? 네,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들도 언론을 통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종합해서 이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의 국정농단에 빗댄 시정농단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내로남불, 아시타비의 전형이라고도 했는데요. 검찰과 이 대표 측의 주장, 정 의원님들 이해하시기 쉽게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배임 혐의입니다. 검찰은 성남시장 시절 이 대표가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해서 민간 사업자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오히려 민간 사업자에 추가 부담시켰다, 결탁은 없었다고 반박했죠. 두 번째,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입니다.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에게 성남시 내부 비밀을 알려줘서 이득을 보게 했다는 검찰. 이 대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정보를 제공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자 뇌물죄 혐의입니다. 기업들의 편의를 봐주는 대신 성남FC에 후원금을 내게 했다는 내용이죠. 이 대표 측은 여기에 대해서도 적법한 계약에 따른 광고 비용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고도 했는데요. 검찰은 이 모든 행위가 이 대표 스스로를 위한 거라고도 청구서에 적었습니다. 징역 11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돼야 할 범죄라고도 했죠. 그리고 영장에는 바로 이 발언도 언급이 됐습니다. 정진상 실장이 밖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냐. 언론 신문도 다 보고 있지 않냐. 신문 다 보고 있다. 굉장히 지금 봐라. 지금 이런 상황들 보면은 지금 정부 여당이나 이 정권이 하는 거 보면 굉장히 힘들게 가고 있지 않냐 저게. 이렇게 가다 보면은 다음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지 않겠냐. 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 푹 쉬고 어쨌든 무죄 밝히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다 일단 알아.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던 겁니다. 네, 정성호 의원이 이 대표의 복심 정진상 전 실장에 접견하면서 한 말이었죠. 그런데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지 않겠나 이 앞에는 다른 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결정적 증거가 없다고 하면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회유성 발언이 되죠. 검찰은 이 발언에 앞서서도 1년여간 총 7번의 증거인멸 시도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 밖에 수사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정치 수사로 매도하는 것 역시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한 이유라고 봤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전현직 공무원들 대부분이 이미 구속 상태입니다. 300건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압수수색으로 검찰이 모든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이 대표가 무슨 인적, 물적 증거인멸을 한단 말입니까? 실체 없고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성 논평 수준의 내용만 나열된 영장 청구서 쓰느라 날밤새 쓸 담당 검사가 안쓰러울 지경입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픽은 증거 부족 쪼개기입니다. 그런데 이번 영장 청구서에서 빠진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화천대유의 자회사 천화동인 1호의 집은 428억 원입니다.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따르면 김만배 씨가 그분이라고 한 사람의 지분이기도 합니다. 검찰 쪽 사람들은 그동안 천화동인 1호의 428억 원은 이재명 대표의 몫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꽝입니다. 축구선수 호날두는 비싸게 표를 팔아놓고는 단 1초도 뛰지 않았습니다. 날강두 소리를 들었습니다. 검찰은 428억 원이 나온다고 큰 소리 쳐놓고는 1만 원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날강도 검찰입니다. 네, 이 천화동인 1호 바로 대장동 의혹의 시작이자 최대의 쟁점이었죠. 검찰은 추가 검토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지만요. 김의겸 대변인의 비판처럼 구체적인 증거 확보에 실패한 것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는 이 대표를 계속 그분으로 지목했지만 김만배 씨의 전원뿐이었죠. 그런데 그 말을 했다는 김 씨는 이 구속되기 전에도 석방된 뒤에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대체 누구예요? 그분은 없습니다. 그때 말씀하셨 검찰 조사 받고 다음 날 말씀하셨던 건 뭐예요? 그럼? 그분은 없어요. 없어요? 잘못 말씀하신 네. 거라는 아니, 입장이신 거예요? 제 건데 어떻게 그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곽상도 전 의원의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 1심 판결에서요.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의 증거 능력과 신빙성이 일부 배척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12일 대장동 일당의 공소장에는 이 대표가 지분 수령을 보고받고 승인했다 이렇게 적시했습니다. 검찰 수사 1년 4개월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여기서 바로 검찰이 일부러 영장을 쪼개기 청구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마침 한 언론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민주당이 이 대표 방탄을 치면 치는 대로 검찰의 영장 청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합니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니 자신도 검사라고 착각을 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 검사 출신 비서가 입을 가볍게 놀린 것인지 그도 아니면 뭐라 말하든 대통령을 모를 거라 생각하고 대통령을 무시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해당 발언은 수사 불개입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대통령실에서 나와선 안 될 발언입니다. 그자가 누구인지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찾아내 엄중 경고 조치해야 할 겁니다.
따라서 이럴 때야말로 민주당의 투쟁 DNA를 보여줘야 한다. 즉 똘똘 뭉쳐 국회로 넘어올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말입니다. 혐의는 뭐 어마어마합니다. 4,800억 원 배임죄, 또 뇌물죄는 133억 원. 또 전부 합쳐서 5,028억인데 네, 맞습니다. 아예 쪼개기 기소하지 말고 나머지도 다 해가지고 1조를 채워가지고 1조를 채우라고요? 1조 클럽에 가입이나 시켜주지.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탄압에 대해서 뭉쳐가지고 투쟁하는 DNA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대통령실에 덫에 걸리는 거란 비판 역시 있는데요. 진중권 전 교수의 말로 두 번째 픽 마무리합니다. 그들은 좋아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치고 그걸 다 방탄하고 치고 방탄하고 이러는 가운데 이 랠리를 그냥 계속 끌고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받으라는 겁니다. 정말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검찰이 물증 같은 걸 하나도 안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법원에서 기각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딱 기각을 한다. 그러면 사실은 그것으로서 이미 모든 얘기가 깔끔하게 끝나는 겁니다. 네, 다음 픽은 바로 이어서 곧 국회로 넘어올 체포 동의안 소식입니다. 표 단속입니다. 여야는 체포 동의안 표결에 붙일 본회의 언제 열지 협상 중인데요. 주호영 원내대표에 따르면 민주당은 23일 본회의 보고와 24일 표결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 안과 함께 24일 보고와 27일 표결을 놓고 협상 중입니다. 이를 앞두고 민주당은 단합을 강조하고 있죠.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연달아 열린 당 행사들도 그 일환입니다. 이 대표는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주의의 문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파괴이고 헌정 질서의 파괴이고 민주공화국의 전도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은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고추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장님들의 노력이, 우리 민주당의 노력이 퇴행하는 민주주의를 우리 바로잡고 우리 국가 질서가, 헌정 질서가 제대로 서는 그런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확신하고, 네, 저도 며칠 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민주당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이 여론에 민감한 수도권 지역 의원들의 이탈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해집니다. 현재 국민의힘 116표에 정의당 6표, 122표이니까요. 민주당 의원 28명만 이탈하면 이 제적의원의 과반인 110명이 됩니다. 이 때문에 체포동의안 가결시키면 역사의 재인이다. 이런 공개 압박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 민주당 이상민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에선 이른바 권성동 모델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나는 당당하니까 제대로 된 사법 판단을 받겠다고 하신 분이 이 권성동 우리 당 의원이었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하고 본인이 가서 심사를 받고 영장이 기각되고 했었는데, 이재명 대표도 법조인이시니까 본인의 억울함을 국회의 불체포 특권 방탄에 숨어서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응해서 본인의 무고함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네, 이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체포 특권을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기 때문에 더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에선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주장이 나왔습니다. 헌법에서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내가 포기하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의장님도 자기에게 이거를 하고 말고 할 권리가 없다라고 이렇게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회기가 열린 상태라고 한다면 이것을 내가 포기하고 나가겠다, 이게 되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같은 법조인 출신 권성동 의원의 경우에는 어떻게 된 건지 다시 한번 따지지 않을 수 없는데요. 하여간 민주당 지도부의 뜻은 이쯤 되면 확고해 보입니다. 바로 표 단속을 통한 체포동의안 부결입니다. 이 대표는 오늘 당내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의 워크숍에도 들른다고 합니다. 네, 네 번째 픽은 50억 클럽 특검입니다.
민주당은 쌍특검 추진으로도 반격에 나서고 있죠. 바로 김건희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입니다. 정의당도 따로 50억 특검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특검 법안을 발의하려면 의원 10명이 필요해서 애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민주당 의원 4명과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2명이 힘을 보태서 공식 발의 절차 이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픽은 김만배 말고 윗선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만배 씨가 오늘 재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대장동 수익 140억 원을 숨기고 증거를 없애려고 한 혐의입니다. 50억 클럽을 로비 목적으로 은닉하신 거예요? 이재명 대표 측에 보낼 돈도 있었습니까? 네, 지금 들으신 것 중에 이 기자가 한 마지막 질문이 귀에 들어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검찰이 이 김 씨가 은닉한 돈의 최종 기속처가 김만배 씨가 아닌 윗선이라는 내용을 담아서 의견서를 낸 걸로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김 씨의 재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저녁 늦게 결정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김 씨는 석 달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유채거의 특집 뉴스픽 5 준비하느라 고생이 진짜 많았습니다. 제가 특별히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제가 10장 모아놓은 게 있으니까 이따 챙겨드리도록 하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민당 내부 상황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 동시에 여야 갈등 수위는 높아지고 있는데요. 아까 유채커가 소개한 것처럼 구속영장 청구에는 이 대표의 증거인멸 시도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죠. 거기에 따르면 정성호 의원이 정진상 전 실장을 이렇게 장소 변경을 해가면서 접견한 발언이 이 증거인멸 시도의 증거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때 면회 자료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받은 걸 두고도 여야 사이에 좀 논쟁이 있었죠. 네, 그 김도읍 의원이 이제 현재 국회 법사위원장이잖아요. 이 김 위원장이 주재하는 법사위 전체 회의 어제 열렸었는데 이 박범계 의원이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에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쯤 되면 이재명 대표가 도주 의뢰도 없고 소환에 다 응했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니까 이재명 대표와 가장 가까운 정성호 의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증거인멸의 정황을 만들기 위한 저는 그러한 계획하에 이루어진 일들이라고 봅니다. 박범계 의원님, 이 이게 점에 무슨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이 점에 대해서 네? 김도 법사위원장은 우리 법사위원들에게, 국회의원들에게 그리고 전 국민에게 이 전후의 과정들을 소상히 밝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모략이고 계략이고 비열한 공작입니다. 박범계 의원, 김도 법사위원장은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어제 김도 위원장한테 배운 거예요. 네, 김도읍 위원장은 이 박범계 의원에게 국회 밖에서 모략, 계략, 배열한 공작이란 이야기 한 번만 더 해달라면서 그러면 바로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는 접견 횟수만 나와 있다고도 해명했습니다. 역시 믿고 보는 법사입니다. 보니까 형님 논쟁도 좀 있었던데 화끈하네요, 내용이. 그리고 국회 운영위 이야기도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표 수사를 쥐하는 상황이라면서 운영위를 열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네, 맞습니다. 아까 유채커가 전해드렸습니다만 민주당은 대통령실 관계자가 구속영장 쪼개기 청구를 사실상 지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원래 오늘 운영위에서 이 부분을 따져 묻겠다는 생각이었는데요. 하지만 여야 협상 끝에 국회 운영위는 22일 오후로 연기가 됐습니다. 다만 법안 심사를 위한 회의인데요. 이 과정에서 실제 여야 공방이 있을지는 22일에 직접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2일에 백반장이 챙긴다 적어놨습니다. 좋죠? 그럼 저도 커피 사주시나요? 쿠폰이 10장밖에 없어서 다음 기회에 제가. 네. 저 커피 쿠폰 10장 준다고 하신 건가요? 네. 저 아까 들어오느라 못 들어서 기억해 놓겠습니다. 쿠폰 10장. 쿠폰 사주는 건 아니고. 예, 감사합니다. 예. 소고기요? 네. 예, 자, 안 들리고요. 자, 그 민당이 주장하는 쌍특검 이야기도 좀 더 해보겠습니다. 먼저 대장동 특검, 박홍근 원내대표도 50억 클럽 특검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특검 필요성을 강조를 했는데, 근데 이게 정의당이 주장하는 특검이랑은 좀 결이 다르잖아요. 근데 민당 의원들이 이 정의당 안에 동참한 이유 뭔가요? 네, 일부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50억 특검에 동참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용우 의원입니다. 저도 좀 궁금해가지고 이 의원의 인터뷰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요. 이 의원이
협치도 성과다라면서 정의당 안을 토대로 해서 곽상도 50억 무죄 특검으로 쟁점을 좀 좁히면 민주당과 정의당은 물론 국민의힘까지 동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정의당은 이제 또 다른 특검, 김건희 특검에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더욱 여론을 숙성시키기 위한 전초전으로 활용할 기회라고 말을 했습니다. 유채꽃 오늘 준비한 원픽 뭔가요? 네, 오늘의 원픽입니다. 시정농단 대 사법사냥, 대통령실 개입설까지 불거진 구속영장 청구.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중반을 향해 가면서 각 후보들의 셈법도 점차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지지층 성향이 겹치는 김기현 후보를 겨냥해서 울산 KTX 땅 투기 의혹을 제기했죠. 김 후보를 뒤쫓는 안철수 후보가 여기에 가세를 했는데요. 천하람 후보는 역으로 황 후보를 의도적으로 띄우는 모양새입니다. 박준우 마커가 주민에서 전당대회 관전 포인트 정리했습니다. 절대 존엄의 자리에 오른 조 국장 대행,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전권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오늘 박마커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을 총정리하라는 아주 지엄한 명령을 내렸는데요. 관련 뉴스가 어마무시하게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좀 시급하긴 했지만 그래도 한눈에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주요 관전 포인트 3가지를 꼽아봤는데요. 먼저 아바타 딜레마부터 좀 인해보겠습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들을 업고 다니고 있잖아요. 기대는 게 아니고 아예 업고 다니고 있더만요. 아니 그런 아바타들 내놓고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정의하고 싶으면 내가 후보라고 나서서 하시고 뒤에서 그렇게 궁시렁궁 이렇게 하세요. 참. 천하람 후보 이준석 전 대표의 지원에 힘입어 선거 전 데뷔와 동시에 이 초반 러시에 성공했죠. 높아진 관심도에 비례해서 천 후보와 이 전 대표를 향한 공세 수위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양강 후보들이 적극적입니다. 이 천 후보에게 이준석 아바타 프레임을 씌운 건데요. 천 후보가 사실 이준석 전 대표 뒤에 있지 말고 정말 본인의 색깔로 승부를 해야지 정말 성공하는 정치인이 될 수 있다.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준석 천하람 콤비, 이런 공격은 예상했다는 듯 공동 대응을 펼치고 있죠. 이 전 대표는 자신이 공격당한 마냥 방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김기현 후보를 향해서 이준석 못 나오게 하려고 억지로 당원권 정지 2연타 시켜놓고 출마하라니 무슨 코미디냐 이렇게 반격을 했는데요. 김 후보를 조종하는 사람이나 정체를 드러내라고 하라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천 후보도 곧이어 협공에 나섰습니다. 김기현 후보님은 뭐 그런 뭐 윤핵관 아바타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저는 이런 얘기 다 안 하고 싶습니다. 자기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고 어제 있었던 토론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누가 그 귀에 무슨 뭐 어떤 무전장치를 끼고 시키는 대로 발언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바타 프레임은 오히려 안철수 후보에게 더 독이 된다는 점도 주지시켰습니다. 이거 얘기하면 가장 피해보시는 게 또 의외의 안철수 후보가 의문의 일패를 당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뭐 MB 아바타입니까?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논란까지 생각한다면은 그렇죠. 이게 우리 전당대회에 별로 그렇게 꼭 도움이 되는 프레임은 아니다. 앞서 이준석, 천하람 두 콤비의 아바타 프레임 방어 논리, 유튜버 빠니보틀과 곽튜브였죠. 왜 여행 유튜버들 보면은 그 처음에 빠니보틀이라는 분이 되게 유명했어요. 나중에 이제 그 러시아 쪽 여행 다니다가 곽준빈이라는 사람 만납니다. 그게 곽튜브거든요. 빠니보틀이 끌어들이고 곽튜브 계속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인지도를 높였지만은 요즘 최근 몇 달은 곽튜브가 훨씬 낫습니다. 더 잘 나가요. 네, 곽튜브인 천 후보가 빠니보틀인 이 전 대표를 조만간 넘어설 것이란 그런 암시인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곽튜브보다 빠니보틀의 존재감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걸까요? 이 전 대표는 오늘도 이 라디오 노쇼로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오기로 돼 있었는데 조금 좀 늦는 것 같고 전화도 안 받는다고 하는데 최강 인터뷰 시간에 무려 30분을 잡아놨는데 아직 오지를 않고 있고 전화 연락도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라디오를 듣고 계시면 전화 좀 받아주십시오. 아바의 안단테 안단테가 아니고 알레그로로 좀 빨리 좀 와주세요.
이 전 대표 오늘 이 KBS 아침 라디오 인터뷰가 잡혀 있었죠. 하지만 이 약속 시각에 그 스튜디오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 연결마저 불발됐는데 진행자는 시간을 끌었지만 끝내 이 전 대표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빅스피커, 킹메이커, 이슈메이커, 트러블 메이커라는 이름도 있는데 오늘은 최강시사의 트러블 메이커가 돼버렸습니다. 결국 이 대타를 투입해 급히 방송 공백을 메꿨는데요. 애국배도 대타는 천하람 후보였습니다. 다행히도 천하람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급하게 연락을 받아주셨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천하람입니다. 천하람 후보 언제까지고 이준석 대타 신세가 될 수만은 없겠죠. 언젠간 이 빠니보틀이라는 산을 넘어야 할 텐데요. 이 전 대표의 펑크 덕분에 이제는 곽튜브의 시간이라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좀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요새 저를 열심히 지원하고 스피커 역할하고 너무 좋고 고마운데 가끔 제가 선 넘었다고 느낄 때가 뭐냐면은 저랑 무슨 동시간대 라디오를 잡아요. 그리고 보면은 저희 천하람 이준석이 무슨 보면은 막 헤드라인 다툼하고 있어요 보면.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저한테 한 번 더 기회가 온 것 자체가 굉장히 잘된 일이다. 이준석 대표도 원하고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따로 또 같이 전략을 쓰고 있는 두 사람, 요 며칠 함께 응원 중인 후보도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관전 포인트, 신스틸러 황교안인데요. 지난 15일 토론회 이후 황교안이 바뀌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 부정선거의 부자도 입 밖에 꺼내지 않았는데요. 이 부정선거 부세였던 지난 2021년 대선 경선 토론회 때와는 180도 바뀐 모습입니다. 수석 민심의 관심은 부정선거와 4.15 총선이 총체적 부정선거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난 총선 때 저질러졌던 부정선거의 의혹을 제가 부정선거의 틀을 벗겨내야 된다. 부정선거를 벗어던진 황 후보, 이 토론회 서두에서부터 노래를 부르면서 시선을 강탈했죠. 짠짠짠짠짠이야. 저 황교안은 정통 보수의 유일한 진짜 계승자입니다. 종북 좌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저 황교안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이야말로 찐 보수라는 의미를 담은 선곡인 것 같은데요. 이 삭발 에피소드를 이용해서 자기 희생적인 유머를 한 점도 눈길 끌었습니다. 정치 투쟁이 불가피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1번 삭발, 2번 단식 둘 다 하셨습니다만 1번, 2번 중에 선택해 주십시오. 들어주십시오. 네, 삭발을 택하셨습니다. 단식 좀 힘드셨나요? 끝나고 나서 아주 굉장히 멋있어 보였던 것이 바로 삭발입니다. 맨 처음에 제가 가발을 써니 어쩌니 이런 얘기 하다가 결국 이것 때문에 다 정리가 됐어요. 화끈한 공격력도 선보였는데요. 이 김기현 후보의 울산 KTX 땅 투기 의혹을 때린 겁니다.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관련 의혹 반드시 해명해야 됩니다. 김 후보 소유의 땅을 지나가도록 그렇게 휘어지게 노선을 변경했다는 의혹. 그리고 그래서 3,800만 원에 산 땅에 엄청난 시세 차익이 생겼다고 하는 그런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명을 해야 하겠습니다.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한 이상 이 사퇴만이 답이라며 김 후보를 압박했죠. 이 새로운 사퇴의 요정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김기현 후보가 만일 당대표가 되면 총선 때 모든 언론, 모든 야당이 다 그 땅 이야기로 도배를 할 겁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용기 있게 사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천하람 후보는 곧바로 이 사퇴 요정 찬양에 나섰는데요. 제대로 한 방을 날리신 분은 아무래도 황교안 후보 아니신가 싶습니다. 황교안 대표께서 그 멋진 중저음의 보이스로
김기현 후보 사퇴하십시오. 그래 제가 그래서 이거 뭐야? 토론회 중에 깜짝 놀랐습니다, 사퇴하라고 진짜. 해가지고. 이게 참 놀라운 것이 황교안 후보가 부정선거 얘기만 안 하시니까 토론이 너무 좋으세요, 내용이. 이준석 전 대표도 이 토론회 이후 역시 우리 총리님이 희망이다라면서 황 후보를 띄웠습니다. 이 내 마음속 1등이라는 입장을 밝혔죠.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저도 같이 일해봤지만은 여러 장점이 있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좀 음모론적인 주장, 좀 부정선거론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야기하시면서 상당히 대중적으로 실망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어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이 절제되고 실제로 황교안 그 후보가 굉장히 적절한 이의 제기들을 하는 걸 보면서 이번 선거 토론에서 의외로 좀 관심을 받는 분이 될 수 있겠다. 두 사람이 이렇게 한 목소리로 황교안 폼 미쳤다를 외친 이유는 뭘까요? 이 정통 보수의 파수꾼을 자처하고 있는 황 후보, 김기현 후보와 캐릭터가 겹치는데요. 아무래도 이 황 후보가 김 후보의 표를 잠식해주길 바라는 속내겠죠. 이런 두 사람의 마음을 읽었는지 황 후보도 적극적으로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 관전 포인트, 수교 크로스입니다. KTX 관련된 이런 이슈들이 나중에 이제 우리 당 대표가 만약 된다고 하면 민주당 정말 물어뜯을 겁니다. 그럼 이재명처럼 잘못해서 빨리 또 자백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막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거예요. 황 후보는 어제 광주, 전북, 전남 합동연설회에서도 김 후보를 공격했죠. 연설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의 땅 투기 의혹을 또다시 언급한 건데요. 여기에 안철수 후보도 가세했습니다. 안 후보와 황 후보가 이 사안에 있어서만큼은 일시적으로 수교를 맺은 모양새입니다. 근데 어제 토론에서 김기현 후보는 어땠습니까? 황교안 후보의 울산 KTX 역세권 시세 차익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95% 할인에 팔겠다는 능글맞은 말로 그 이상 엄청난 시세 차익이 났다는 걸 오히려 인정했습니다. 안 후보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이 김 후보의 의혹을 대장동 의혹과 결부시켰죠. 이 김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국민의힘도 이 대장동 의혹을 마음껏 공격할 수 없다는 논리인데요. 김기현 후보는 1,800배 차익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해야 합니다. 국민의 상식과 도덕적 기준에 맞는 해명을 하십시오.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대장동 비리 심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공격을 받고 총선 필패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김 후보는 안철수, 황교안의 이 수교 크로스 공격에 크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DNA가 우리 안에 있다고 치탄했는데요. 가짜 뉴스 막 만들어 퍼나르는 민주당식 못된 DNA가 우리 페스티벌이 될 전당대회에 횡행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민주당식 프레임을 하면서 내부 총질하는 후보 여러분 용납하시겠습니까? 내부 총질, 이준석 전 대표를 공격할 때 쓰던 용어를 이번엔 안 후보에게 갖다 붙였습니다. 그만큼 김 후보도 기분이 언짢았던 것 같은데요. 이미 문재인 정부 때부터 털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고 반발했습니다. 저 김기현을 잡으려고 문재인이 청와대 경찰청 출동시켜서 그때 다 나왔던 얘기입니다. 재탕, 3탕, 4탕, 이제 사골탕까지 다 끓일 모양인데 탈탈 털어도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있었으면 제가 여기 여러분 앞에 서 있겠습니까? 우리 전당대회에서 아니면 말고식 이런 거 하면 여러분 용납이 안 되시죠? 김 후보 측은 이 캠프 차원에서도 철벽 수비에 나섰습니다. 안 후보의 땅 투기 의혹 발언에 대해 당 선관위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건데요.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라는 사실을 익히 알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사실을 빤히 알면서도 아니면 말고식으로 한다는 것은 정말 저급한 정치 공세여서 이런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 큰일 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철수 캠프도 즉각 입장문을 내고 맞섰습니다. 이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당 선관위를 끌어들인 행태가 무책임하다고 반발했죠. 이 당 선관위는 일단 이번에는 안 후보가 과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거 전이 과열 양상을 띠면서 네거티브가 심화하고 있다는 건데요. 곧 경고 메시지를 낼 방침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국민의힘 전당대회 3가지 관전 포인트를 정리해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이 3가지를 염두에 두시면 전당대회를 좀 더 흥미롭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는 등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꼴, 천하람의 아바타 딜레마 곱하기 신스틸러 황교안 곱하기 수교 크로스. 네, 황교안 후보가 김기현 후보를 연일 견제하는 것 같은데 오늘도 울산 KTX 땅 투기 의혹 제기를 했죠. 네, 맞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지난 15일 첫 TV토론부터 이념적 성향이 비슷한 김 후보를 향해 날선 발언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강경보수 경쟁자인 김 후보를 공격해서 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김 후보와 연대할 수는 있지만 KTX 땅 투기 의혹은 반드시 털고 넘어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이재명 2, 그러니까 이재명 2가 될 거라는 건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네. 뭐 연대할 수 있죠. 할 수 있지만 연대는 연대고 그리고 정의는 정의죠. 네, 그래서 이게 잘못된 부분들은 정리해가면서 나가야지 연대 편이니까 그냥 아무로 다 품어준다 이렇게는 안 되겠죠. 이게 만약에 이 상태로 아마 당 대표가 된다고 그러면 아마 그 이재명 2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연대한다고 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 아까 박마커가 발제해서 황 후보가 안 후보와 일시적으로 수교 크로스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황 후보가 안 후보를 좀 봐주고 있다 이런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황 후보도 안 후보를 좀 계속 공격하고 있는 건 맞거든요. 이제 울산 KTX 땅 투기 의혹에 한해서만 김 후보를 좀 협공을 하고 있고요. 완벽한 동맹에 가까운 이런 수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조 국장대행의 지적처럼 이 황 후보는 안 후보를 향해서 뻐꾸기 후보라고 계속 맹공을 하고 있죠. 오늘도 같은 시기에 공격을 되풀이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2당 저당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뭐 바른미래당이니 뭐 새정치민주연합이니 당을 만들었는데 3당을 만들었는데 그 당마다 다 깨져버렸어요. 무너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당에 들어와 가지고 잘못하면 뻐꾸기처럼 또 우리 당도 망가뜨릴 수 있다. 그러니까 정말 지금은 아니다. 좀 더 검증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한 거죠. 이 전당대회가 진행이 되면서 이 당권자들의 셈법이 좀 복잡해지는 듯한데 그런데 이 KTX 땅 투기 의혹 이게 황교안 후보가 먼저 제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김기현 후보는 안철수 후보를 더 공격한단 말이죠. 이게 약간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기는 그런 격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 비율로 한번 따져보자면은 일단은 이제 안 후보한테 5 정도 가 있고 그다음에 황 후보 1 정도인데 아무래도 이 황 후보와 그 김 후보의 지층간 성향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향후 결선 투표 가능성 등을 고려를 해서 이 황 후보에 대한 공격은 자제하는 모양새죠. 오늘 KTX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도 안철수 후보만 탓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안철수 후보가 패색이 짙어지자 민주당식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우리 전당대회를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는데 즉각 중단하고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네, 김 후보 측은 당 선관위에 안철수 후보에 대해 조치를 취해달라는 공문을 전달했습니다. 오늘 오전 보도 자료에서 안 후보의 흑색 선전, 인신 공격과 관련해 중앙당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 측에 엄중한 조치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김 후보를 집중 견제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쫓아가는 입장이니까 일단 본선 1차 투표에서 과반은 좀 막겠다. 이게 좀 현실적인 목표인 거죠? 네, 안 후보 입장에서는 1차적으로는 김 후보와 결선 투표를 치르는 게 목표겠죠. 안 후보는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천하람 후보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김영우 안철수 캠프 선대위원장도 지지층이 겹치는 천 후보가 신경 쓰이는 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천하람 후보 의식되죠? 왜냐하면 그 기반이 좀 겹친 측면이 좀 있잖아요, 사실. 겹치죠. 예, 뭐 솔직하게 저희가 인정을 하고 하지만은 결국 근데 천하람 후보는 역시 이준석의 그늘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예, 그저께 방송 토론 때도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저는 이준석하고 다릅니다.
이준석을 뛰어넘습니다. 예, 계속 뭐 그런 얘기만 하더군요. 천하람 후보도 훌륭한 청년 정치인인데 이준석을 넘어설 수 있을까? 저는 그건 조금 의구심이 돼요. 네, 신경 쓰이는 건 맞다. 그래서 이준석 아바타다 이렇게 프레임을 계속 씌우는 것 같습니다. 천 후보도 지지층이 겹치는 안 후보를 공격하는 데 좀 집중을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천하람 후보는 안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꽤 나올지 모르지만 어떤 당원들이 선택할지 애매하다고 꼬집었는데요. 안 후보의 스탠스가 그만큼 불분명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TV토론에서 안 후보가 윤심은 없다 이렇게 주장한 것에 대해선 거짓말한 거라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안철수 후보는 왜 윤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황교안 후보. 죄송한 말씀인데 이건 거짓말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짓말이. 아니 대통령실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안철수 후보를 겨냥해가지고 대통령의 적이라고까지 했는데 윤심이 없다라는 게 과연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안철수 후보의 얘기는 본인에게 유리한 윤심이 없다는 얘기겠죠. 나에게 불리한 요소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어떻게 본인의 비전과 길을 열어나가겠습니까? 저는 이거는 큰 정치인으로서 옳지 않은 태도라고 봅니다. 이 결선 투표까지 가길 원하는 거는 이 천하람 후보도 안철수 후보 마찬가지인데요. 네, 이제 그래서 김기현 후보를 여전히 견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교안 후보를 토론 1등으로 꼽는 것도 김 후보에게 집중된 이 강경 보수 표심을 황 후보로 분산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네, 그 최고위원 경쟁 소식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최고위원의 도전장을 던진 태영호 후보가 제주 4.3 사건은 북한의 김일성의 지시로 촉발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가 물의를 좀 일으켰는데 어제 국민의힘 선관위에서 주의 조치를 좀 했잖아요. 관련해서 입장을 좀 내놓은 게 있나요? 네, 태영호 후보는 지역 민심과 국민 정서에 반하는 언행을 삼가달라는 당 선관위의 조치에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4.3 단체들이 요구한 사과나 최고위원 후보와 사퇴에 대해서는 따로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태 후보가 당의 결정을 일단 수용하겠다는 건데 자신의 잘못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태 후보는 4.3 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한 뒤에도 자신의 주장을 반복해서 강변했는데요. 시사저널과 인터뷰에서는 김일성 책임설만 주장하면 왜 저렇게 반발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절대 사퇴할 생각이 없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이 태 후보가 주장을 굽히지 않는 근거가 북한에서 자기가 그렇게 배웠다 이런 주장인 건데 실제로 북한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게 맞습니까? 네, 일단 탈북민 출신으로 이 김일성 대학교를 나왔다고 하는 동아일보 주성아 기자가 이제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4.3 사건을 정규 교육 과정에서는 가르치지는 않는다고 하는데요. 북한에서는 이 4.3 사건을 제주 인민항쟁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지방에 가서 4.3 사건 물어보면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태반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만 북한의 문학 작품이나 영화, 드라마에서 제주 인민항쟁은 수령님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선전은 한다고 합니다. 주 기자는 북한에서 받은 교육을 근거로 내세우는 것 자체가 이 자체를 거론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에서 받은 교육한 게 언제 진실이 몇이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항상 김일성한테서 그 체제에서 교육받고 온 상식에 대해서는 의심하고 그리고 다시 여기서 공부를 해야 되죠. 네, 그래서 북한에서 이렇게 교육하니까 그 진실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백반장이 응답하라 다정에서 소개를 했었죠. 그럼 6.25도 북침이냐 이런 정의원분들의 의견도 있었는데요. 태 후보는 후보지 사퇴 여부를 떠나서 사과할 생각도 지금 없는 것 같아요. 태 후보 대신에 국민의힘 제주도당에서 대리사과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허용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이 태영호 의원이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했고 이 4.3 유족과 도민들에게 상처를 주고 심려를 끼쳐드린데 사죄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제주 민심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요. 내부에선 이러다가 내년 총선도 위태롭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국민의힘 지난 20여 년 동안 이 제주 지역에서 단 한 명의 국회의원도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당 선관위의 조치도 제주도당에서 먼저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당에서 좀 언행을 삼가해달라 이렇게 끝낼 일인가 싶기도 합니다. 제 선임인 우리 울체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지금 눈 피하는 거 보셨나요? 아니,
유채커가 그 조멘토 다음으로 정치부에선 제일 고인물이잖아요. 근데 다음으로. 제가 정치부 고인물일진 몰라도 다정의 고인물은 박마코입니다. 그건 좀 기억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좀 답변을 드리면요. 네, 일단 과거 사례와 비교해 보면 그 국민의힘 조치가 좀 약하다, 솜방방의 처벌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듯한데요. 이 자유한국당 시절 5.18 북한군 개입설 논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이종명, 김진태 의원 그리고 김순례 최고위원의 발언이 도마에 올랐는데요. 당 차원에서 윤리위를 열어서 이 이종명 의원은 제명, 김진태 의원과 김순례 최고위원은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단순 경고 조치는 좀 약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이번 조치가 적절했는지는 결국 제주도민분들이 판단을 하겠죠. 자, 오늘 주민 제목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셈법 복잡한 당권 경쟁, 후보 간 물고 물리는 전술전. 다음은 백다혜 반장의 정치 인사이드입니다. 오늘 국회 국방위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의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했는데요.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천공의 방문 사실이 없다고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삭제된 CCTV에 대해서도 복구가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한편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대표는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면서 천공을 언급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관련 소식 백다혜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뭐라고 불러야 할지 좀 호칭이 좀 어색한데 어떻게 뭐 조대행 어떻습니까? 조대행. 예. 줄여서 조국대는 어떠세요? 백 반장이 제일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회의를 함께하니까 제일 좋은 자리 맞나요, 여기가? 거기가 제일 사각지대예요. 딴짓하기 딱 좋아요. 네, 복국장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다정한 소통반장 백반장입니다. 조 권한대행을 대신해서 정치권에 놓치지 말아야 할 이슈들 백 권한대행이 깊숙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무죄가 알 수 없는 미래에 달려 있습니다. 합리적 예측이 불가하니 주술사나 검찰에 의지해야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정책 결정자들은 결정 전에 주술사나 검찰에 물어봐야 합니다. 예측이 틀리면 언제든지 검찰에 의해 감옥 갈 수 있으니까요. 위례 신도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의혹으로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이재명 대표. 검찰의 판단에 대해 비판하면서 무술인 천공을 언급했습니다. 역술인 천공은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사퇴를 조언했다고 밝히는 등 윤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무속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죠. 최근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한남동 관저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으로부터 시작됐는데요. 집무실 이전 취재 과정에서 그 국방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사실은 그 육군 참모총장 공간에 천공이 나타났다. 그리고 용산 그 국방부 청사 앞에 헬기장이 있는데 그 헬기장 앞에 육군 참모총장 서울사무소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도 천공이 다녀갔다. 이런 어떤 구체적인 증언을 듣기 이릅니다. 지난해 3월 천공이 육군 참모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를 다녀온 뒤에 당초 대통령 사저로 거론되던 육군 참모총장 관저가 아닌 한남동 외교공관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천공이 다녀간 직후입니다. 육군 참모총장의 비가 건물에 비가 샌다, 페인트가 벗겨졌다 이런 기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요. 현재 경호처나 어떤 그 육군에서 아직까지는 확인해주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알 수가 없으나 당시에 천공이 다녀가고 나서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바뀌었다. 이 선후 관계는 확실하다는 거죠. 대통령실은 해당 의혹에 대해서 즉각 반박하면서 방송인 김어준 씨와 김종대 전 의원을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천공의 관저 개입 의혹은 최근 다시 한번 불거졌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방부 대변인이었던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자신의 대변인 시절을 일기로 기록한 책 권력과 안보를 통해 해당 의혹을 다시금 제기한 겁니다.
약간 남영신 총장이 할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장관 현황 보고도 있는데 나중에 하시죠. 저 화장실이 급해서요. 이렇게 해서 이제 화장실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긴이 진짜 꼭 해야 될 얘기가 있다고 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천공 스님과 인수위 관계자가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그다음에 국방부 영내에 위치한 육군본부 서울사무소를 방문했다라는 보고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관저 이전 결정에 앞서서 천공희 김용현 경호처장, 인수위 고위 관계자 등과 함께 육군 참모총장 공관 일대를 둘러봤다고 주장한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김용현 경호처장은 천공과 일면식도 없고 천공이 한남동 공관을 둘러본 사실이 전혀 없음을 거듭 밝힌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승찬 전 대변인과 해당 의혹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 두 곳의 기자도 형사 고발했는데요. 이번 정부 들어 언론인을 고발한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이에 부 전 대변인은 대통령실이 가짜뉴스다, 허위다라며 반발하기보다는 결백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도 그냥 가짜뉴스다, 허위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때 당시 CCTV 본인들이 명명백백히 밝혀서 우리는 깨끗한 정부고 그런 민간의 개입이 전혀 없다 이렇게 밝혀버리면 더 신뢰하는 정부가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실이 부 전 대변인과 그의 발언을 최초로 보도한 언론사를 고발한 이후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남영신 당시 육군참모총장 등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데요. 다만 지난해 3월 천공이 방문한 기간의 CCTV 영상은 확보하지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랬습니다. 그 공관타운에 지금 우리나라 그야말로 제일 중요하신 분들이 있는 곳인데 그런 곳에 CCTV도 30일이면 그냥 삭제가 돼버리는 게 그게 이번 사건과 관계없이 이게 합당한가요? 정확히 30일은 아니지만 30일 전후가 지나면 덮어쓰기 때문에 자동으로 삭제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국방본부 보안 업무 및 청사 출입관리 예규에 따라 영상을 관리하고 있고 보존기간을 30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국방부가 밝힌 CCTV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국방부의 답변에 가장 처음으로 의혹을 제기했던 김종대 전 의원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 육군 총장 관저 같은 국가의 중요 시설에 얼마든지 이후에 뭐 수사가 있을 수도 있고 조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세상에 30일간밖에 보존 기간이 안 된다는 것이 이번에 너무 뜻밖입니다. 그 이해가 안 가고. 김 전 의원은 이미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대통령실의 고발 내용이 단순하고 부실했다고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천공은 치외 법관이냐면서 비꼬았습니다. 이 모든 의혹의 가장 중심 인물이 천공인데 저는 대통령실이나 경찰에서 천공을 치외법관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굉장히 성역화해가지고 참고인 조사는 천공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국회 출석 요구도 완강히 거부하고 있거든요. 천공이 치외 법권이다라는 주장은 다른 사람에게서도 나왔습니다. 일명 정치구단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관저 이전 개입을 떠나서 천공의 존재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하면서 대통령실의 태도를 문제 삼은 겁니다. 일찍부터 천공 스승에 대해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우리하고 관계없다 딱 선언해버리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오비락인지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은 천공이 얘기하는 대로 하나하나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더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무당공화국이냐 점쟁이공화국이냐 스승공화국이냐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박 전 국정원장의 말에 진중권 작가는 민주당의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어차피 민주당에서 국회 질의하는 내용이 천공 아닌 김건희밖에 없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아니 글쎄요. 정치적 콘텐츠가 유일한 정치적 콘텐츠는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당 전체가.
앞서 민주당은 천공을 국회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천공 측이 국회 청문회에 참석하기를 원한다고 말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천공 측이 관저 개입선 논란에 대해서 직접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천공의 태도를 두고 김 전 의원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지난 한 8개월여 동안에 일체 부인을 못하더니 왜 최초로 보수적인 성향의 종편에서 그런 말을 했을까? 그거는 CCTV가 삭제됐다는 뉴스를 봤기 때문이 아닌가. 증거물 다 없다. 예, 이렇게 보고서 나온 인터뷰 아니냐는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바로 그 천공이 육군총장 시설에 갔다는 오히려 증거 심증이 더 굳어진다. 오늘 국회에서는 국방위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해당 의혹을 밝혀줄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과 공관 관리를 맡았던 주임 원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려 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무산된 걸로 전해졌는데요. 질의 역시도 야당 의원들은 천공의 관저 개입 의혹과 북한 무인기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를, 여당은 방위사업계약법 제정 등 법안 심사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도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결론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 당사자들이 아니라고 했다면서 해당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두 당사자가 그런 일 없다라고 하는 게 장관님의 근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세요? 장관님은 누가 그런 일 없다고 하면 다 믿나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없는데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장관, 우리 장관은 당사자들이 안 했다고 그러면 안 한 건가요? 제가 표현했던 것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아니 장관한테 묻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장관이 관련해서 조사했느냐, 어느 법인까지 했느냐, 이걸 바라는 건데 당사자들이 아니라니까 아니라네요. 이 장관은 해당 사실은 부인하면서도 출입 기록과 CCTV 등 명확한 물증을 제시하지 못해서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해당 의혹에 대해 여야 간사가 합의해서 청문회를 열고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공관 출입 기록의 관리 주체와 존재 여부를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방위 관련 소식은 잠시 후에 자리에 들어가서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국방위에선 북한 무인기에 대한 군의 대응 실패 그리고 후속 조치를 두고도 질타가 이어졌는데요. 앞서 천공 개입 의혹을 제기했던 구승찬 전 대변인은 군이 북한 무인기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원인도 대통령실 이전의 졸속 추진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게 용산이라는 게 결국은 국가안보, 국가방위의 상징적인 곳입니다. 70년간 국가방위의 최적화 작업들이 일어났던 거죠. 북한 김정은의 입장이라면 참 고맙다라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이 있고 국방부가 있고 합참이 있잖아요. 그러면 미사일 3-4발 떨어뜨려도 될 걸 한 발이면 다 해결이 되니까 안보 전략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아마추어적인 행태를 보였고요. 무인기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던 거죠. 천공의 관저 개입 의혹을 둘러싼 논란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CCTV 삭제와 천공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해당 의혹을 바라보는 의혹의 시선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는 부승찬 국방부 전 대변인의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을 목격했고 대한민국 전체를 아프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이게 얼마나 됐다고 민간인이 관저를 둘러보고 그다음에 국방부 영내에 위치한 육군본부 서울사무소를 둘러보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천공이 국방부 대통령실에 대한 이전을 결정한 거라면 국방은 진짜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네, 백반장이 오늘 국방위에서 논란이 된 천공 관련 소식 잘 전해드렸는데요. 야당 의원들은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한 징계 수위 이걸 놓고도 질타를 수단했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종석 국방장관에게 북한 무인기 도발에 그 부실 대응을 해놓고 관련 군 지휘부에게 이 솜방망이 징계를 했다고 날을 세웠는데요. 작전에 참여한 지휘관에게는 서면 경고, 그리고 작전을 지휘한 김승겸 합창의장에 대해선 이 구두 경고에 그쳤다는 겁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군 인사법상 징계는 이 파면, 강등, 감봉, 근신, 견책으로 구성이 돼 있다면서 구두 경고와 경고는 군 인사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 인사법에도 없는 경고로 끝냈다라는 건데 이 장관은 뭐라고 해명을 했습니까? 이 장관의 설명에서 이제 그 민주당에서는 그 장관이 작전 실패의 책임을 지고 이제 그 대국민 사과도 하라 이렇게 압박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좀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군사 작전에 대한 문책은 이 개인 비위에 대한 문책과 다르다는 게 이 장관의 설명인데 2017년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으로 넘어왔을 때도 아무도 문책을 하지 않았다면서 군 사기일고로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 북한 무인기를 한 대도 격추하지 못한 이런 결과만 보면은 좀 상당히 우려스럽긴 하지만 한두 명 책임으로 몰고 간 건 이 개인에 대한 불이익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이 장관의 설명에 민주당에서는 장관이 이 작전 실패의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하라 이렇게 압박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도 고성이 오갔습니다. 들어보시죠. 하지만 국민적으로 이렇게 불안해하고 작전이 실패하고 했으면 장관님이라도 대국민 사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국민 당장 한번 나와서 한번 하세요. 국민적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국민들이 우려한다면 의원님께서 국민들한테 좀 설명해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장관이 그만하시고 그만하세요.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장관이 왜 있습니까? 그만하세요 이제. 의원이 설명하라고요? 아니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따위 말이 뭐가 있어? 의원 보고 설명하라는 게 어디 있어요? 와서 대국민 사과하세요. 앞에 나와서 지금. 네, 굉장히 국방위가 시끄러웠는데요. 최근 우리 법원이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군이 민간인을 학살했다 이렇게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죠.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도 물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 장관이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국방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장병들에 의해서 민간인이 확살된 건 전혀 없다라면서 국방부는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국방부 차원에서 항고할 뜻을 시사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 장관은 당시 상황이 굉장히 복잡했고 한국군 복장이 있다고 해도 실제 한국군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주 베트남 미군 사령관도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없었다 결론 내렸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저희도 증인과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추후에 법적 조치에 대해서 관련 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그 육군 중장 출신으로 국민의힘 수석이죠. 한기호 국방위원장도 이번 판결에 문제를 제기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이번 판결로 월남전 파병 용사들의 명예가 실추되고 매도되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원고 측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의심하게 하는 미검증 증거가 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대한민국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대해서 국방부에 즉시 항고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죠. 오늘 한국갤럽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조금 올랐다면서요.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35%,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8%를 기록을 했습니다. 직전 조사와 비교를 하면은 이제 긍정평가가 3%포인트 오르고 부정평가는 1%포인트 내린 수치입니다. 아직 30%대이긴 한데 긍정평가가 오른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윤 대통령이 이번에 보인 그 민생 행보 때문으로 좀 보이긴 하는데요. 그 상반기 공공요금을 이제 동결하겠다고 밝히고 은행과 통신사의 자발적인 고통 분담을 요구한 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평가입니다. 다만 이 눈여겨볼 건 부정평가의 이유인데 보시는 것처럼 경제 민생 물가가 19%로 첫 손에 꼽혔습니다. 민생 대책 아직은 미흡하다는 겁니다. 그래서인지도 몰라도 윤 대통령 연일 이 민생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전세 사기 대출에 대한 엄단도 지시를 했다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 그리고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전세 사기 단속 현황을 보고받았는데요. 전세 사기는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라면서 철저한 단속을 지시했습니다. 또 서민과 청년층을 울리는 주택과 중고 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 매물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단속하라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네, 한국갤럽이 이번 조사에서 그 이상빈 해양부 장관의 탄핵 찬반도 물었다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네, 이 장관의 탄핵 지난 8일에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탄핵 소추안이 의결이 됐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는 대로입니다.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47%, 반대한다는 응답이 38%였습니다. 그런데 수도권과 호남에서는 찬성 의견이 더 높았고요. 영남에서는 반대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지금 탄핵 심판 준비에 좀 들어갔죠. 대리인단도 속속 임명을 했다고요. 네, 그 얘기를 전해드리기 전에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이상민 장관의 탄핵 관련 TF를 이제 꾸렸다라는 속보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이 탄핵은 180일 이내에 결정이 나오게 되는데 이 장관이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이제 기간을 단축하겠다 이런 취지로 좀 풀이가 되고요. 이상민 장관의 경우에는 앞서 김능환 전 대법관을 대리인으로 선임을 했었습니다. 역시 대법관 출신인 안대희 전 대법관도 추가로 선임했다고 합니다. 이 장관과 안 대법관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에 박근혜 캠프에서 처음 인연을 맺었다고 하는데요. 이 장관의 대리인단은 현재까지 모두 5명입니다. 현재 대리인단 규모는 10명 이내로 구성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 장관의 탄핵 결국 이태원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이 감사원이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감사를 할지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1일에 연간 감사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사회적 재난의 대비 체계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감사원 측은 이태원 참사 감사 여부를 고심 중이라는 입장인데요. 실제로 감사위원회의에서 논의가 됐었다고 합니다. 다만 공식 의결은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수사 상황을 지켜보면서 감사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수사하고 이 감사는 별개 아니에요? 수사는 말 그대로 법적 책임이 있는 건지를 따져 묻는 거고 감사는 자기 직무를 잘 수행했느냐를 따지는 건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네, 그렇죠. 실제로 감사원이 너무 소극적인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수사에서 드러나기 어려운 총괄적인 시스템 문제 그리고 참사 관련 업무를 맡았던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건 감사원의 몫이라는 겁니다. 네, 다음 소식은 정치 뉴스는 아닌데 이 울체커 때문에 특별히 준비한 아이템입니다. 이 울체커가 에스퍼 좋아하죠? 이 뭐 이렇게 팔 꺾는 그거 잘하잖아요. 저 또 눈 피하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한 번만 보여주세요. 아니 그냥 저 아이돌에 그냥 관심이 많은데요. 아까부터 연습을 자꾸 시키더라고요. 이렇게 꺾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너무 잘하시네요.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박마커가 훨씬 잘하는 것 뭐 같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사실 제가 이거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지금 조대행이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저보고 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팔이 짧아서 이게 답니다. 자, 예. 요즘 에스파의 속사인 SM 엔터테인먼트가 좀 시끄럽습니다. 이성수 SM 대표에 의하면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소속 아티스트들의 노래 가사에 이 나무 심기 같은 내용을 넣으라고 해서 가수 에스파의 컴백이 늦어진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선 이 대표 측에 따르면 이 전 총괄이 자신의 부동산 사업을 위해 소속 아티스트의 노래 가사에 나무 심기를 넣으라고 했고 이것 때문에 에스파의 컴백이 늦어진 거라고 했죠. K-팝과 어울리지 않아서 이 에스파 멤버들이 속상해했다고도 했는데요.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 이 전 총괄은 이 대표가 어릴 적부터 함께한 착한 처조카였다면서 마음이 아프다고만 했습니다. 참고로 이 대표는 이 전 총괄의 처조카, 즉 두 사람은 가족 관계입니다. 네, 어제 이 대표의 나무 심기 가사 발언 이후에 오늘 기다렸다는 듯 에스파의 신곡 안무 연습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나무 심기와 관련된 가사는 없었다고요? 네, 오늘 에스파 공식 유튜브 채널에 신곡 안무 연습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MZ세대로서 제가 빠르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나무 심기 관련한 곡은 아니었습니다. Salty and Sweet이라는 제목의 미공개 신곡인데 이 안무 영상을 공개하자마자 조회수가 수십만에 이르렀는데요. 제가 방송 직전에 보니까 63만 회 정도 이제 됐더라고요. 아무래도 어제 이성수 대표의 이 나무 심기 발언 때문에 팬들의 주목도가 더 높아진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MZ세대답게 영상 보면서 안무도 같이 좀 연습을 좀. 그거를 하려면 진짜 청심환을 먹고 좀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정 회원님들의 안구를 위해서 제가 좀 아껴놓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MZ 하는데 진짜 MZ는 이제 백다의 반장이라는 거 우리 정 의원님들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자, SM과 관련한 경영권 분쟁 논란도 계속되고 있죠. 이 대표가 이 전 총괄의 역외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고 어제 다정회에서 잠깐 전해드렸는데 좀 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 대표가 개인 유튜브 채널에 이 전 총괄 프로듀서의 역외 탈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대표에 따르면 2019년 이 전 총괄이 홍콩의 시티 플래닝 리미티드라는 개인 회사를 차렸고 SM이 해외 음반사와 계약할 때는 이 CTP를 거쳐야 한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수익의 6%를 이 전 총괄이 선취하고 있다. CTP는 국세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면서 이 전 총괄의 역외 탈세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이따 헤이브 측은 이 전 총괄 프로듀서가 CTP라는 회사를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몰랐다 이렇게 밝혔고요. SM 지분 인수 과정이 완료가 되면
투명하게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가 이전 청과일과 관련한 추가 폭로를 또 예고한 만큼 당분간 진흙탕 공방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오늘의 정치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합니다. 국방이 덮은 천공 논란, 국방장관 당사자 아니라고 해. 네, 오늘 회의 여기까지입니다. 이틀 동안 불안한 진행 보시면서 힘드셨죠?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멋있다. 이거는 못하겠습니다. 국장 원하는 멋있다.